자,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우리 산정중학교 교사학생 협약과 관련돼서 이 산정중학교 교사학생 협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매년 업데이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업데이트 하는지까지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교사학생 협약의 역사. 첫 제안이 언제 있었냐면 이게 10년 전이었어요. 제가 2015년부터 이 학교에 있었거든요. 네, 10년 차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처음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이 어디에서 먼저 나왔냐면 선생님들한테서 먼저 나왔어요. 저희 학교가 2015년만 그 2015년쯤에는 되게 힘든 학교였어요. 학생들이 되게 말도 안 듣고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셨거든요. 수업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생활규칙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듣는다. 그래서 이게 역으로 제안을 해본 거예요. 우리만 계속 학생들한테 뭔가를 요구하니까 학생들이 안 듣는다. 그래서 반대로 어떻게 해보자?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한번 받아보자. 학생들도 선생님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교사니까 학생한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만 하니까 학생들이 잘 안 듣는 것 같다. 우리도 학생들이 뭘 요구하는지 좀 들어보고 그걸 협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이 산정중학교 교사학생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15년 12월에 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내년에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2016년 3월 첫 교직원 회의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이것만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의견을 다 내가지고 10개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냈는데 총 10가지로 투표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회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첫 회의를 이걸로 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 또는 선생님들한테 원하는 게 뭐냐, 이거를 각 반별로 다 받아서 대의원회의에서 총 10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10대 10이 된 거죠. 그 요구한 10개를 가지고 서로 이제 선생님 대표 4명. 왜 교직원이라고 했냐면 행정실장님도 오셨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의 어떤 중요한 일들은 행정실의 협조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4명, 학생 대표 4명으로 협의를 진행했는데 무려 2달 동안 진행했습니다. 매주 모여가지고. 왜 그랬냐면 좀 이따 보면 알아요. 정말 서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최종 합의안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요구는 이랬는데 협상하다 보면 바뀌죠. 그러죠. 바뀌었어요. 내가 100을 요구했는데 50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동의 투표를 진행해서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만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해서 최종 통과돼서 교사학생 협약이 2016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때 나왔던 그 협상안들을 좀 볼게요. 초안이에요, 초안.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요구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뭘 요구했는지 보세요. 인사 잘하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왜 넣겠어요? 인사를 안 해. 그냥 선생님 지나가도 그냥 그냥 가버려요. 이러니까 이런 걸 넣은 거예요. 교사에 대한 예의 지키기. 잘못하면 버티죠. 선생님에 대한 이런 것 좀 지금은 거의 우리 학교에서 볼 수 없는 일이죠. 선생님한테 욕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상상도 안 되죠. 네, 그때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욕하지 않기. 지도를 하면 왜요? 계속 그랬어요. 이런 거 하지 말자. 언어순환. 요즘도 이런 말 씁니까? 패드립, 성드립. 네, 이런 친구들 있죠. 네, 이런 거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제가 밑줄로 쫙 그어놓은 거 뭐냐면 처음에 선생님들이 요구한 것 12가지였거든요. 그 중에 투표를 통해서 제외된 게 이게 밑줄로 그어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동하지 않기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화장실 급하면 갈 수도 있지, 또 아프면 보건실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빼자. 뺀 겁니다. 수업 준비물 잘 챙기기.
뭐 다 선생님들이 이거는 너무 당연히 여러분 지켜야 될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여기에 나왔다는 얘기는 정말 안 지켜졌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10년 전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무단 외출, 무단 결과, 시종 시간 잘 안 지켜지고 팬비트가 그때 한참 유행했어요. 뭔지 알죠? 볼펜 따다다닥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그렇게 화장하는 여자친구들이 많았어요. 수업 시간에만.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자. 휴대폰도 이제 수거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 토론을 통해서 휴대폰은 수거하지 않는 걸로 일단 요구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됐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수거는 안 하고 있죠. 1학년만 지금 사용이 조금 제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급식 실수도 잘 지키고. 너무 지금 보면은 너무 당연한 것들이죠.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학생들 너희는 뭘 원하니? 자, 학생들 거 한번 볼까요? 10년 전입니다. 교복 자율화. 그때 교복 입고 다녔거든요. 예. 축제를 9시까지, 저녁 9시까지 해야 축제지. 4시 반에 끝나는 게 축제냐. 예,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책상이 그때는 디귿자로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모든 수업을 하기 최적화한 형태였거든요. 근데 디귿자로 해놓고 강의실 수업을 하면 목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거 좀 바꿔주라. 소풍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죠. 네, 소풍 만들어주라. 화장실에 온수 펄펄 나오게 해줘야지. 뭐 이런 거요. 우유급식 해달라는 게 1학년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초등학교 때 우유 주잖아요. 중학교 안 주니까 애들이 놀란 거예요. 왜 우유를 안 주지? 그래서 우유급식 해달라. 남자 화장실이 참 성인지의 문제인 게 여자 화장실은 되게 이렇게 잘 막혀져 있는데 지금도 그렇죠. 남자 화장실 문들은 다 이렇게 열려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도 창피한 거 알잖아요. 그죠? 문틈 좀 막아주라, 뭐 이렇게 칸막이 좀 해주라, 뭐 이런 것들이 요구가 있었어요. 학년별 와이파이 설치.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요 앞에 있는 CU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CU 아니에요. 바뀌었죠. 네, 그때는 CU가 있었어요. 점심 쉬는 시간에 저기 나가게 해주라. 요구. 그 다음에 학교에 놀이시설 만들어주라. 뭐 당구장, 노래방 이런 거. 그 다음에 거울 설치해주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처음 요구가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협상 과정에서 다 받아들여지진 않겠죠. 하지만 이런 요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학생회 대표가 4명이 모여가지고 거의 8번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저 가운데서 너무 힘들었어요. 조율하느라고. 아무튼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선생님들 거는 변동이 없어요. 그대로 다 받아들여졌어요. 학생들이 생각해도 저 정도는 수용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 걸 받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그걸 이제 많이 수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디귿자 책상 배치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반을 디귿자로 하지 말고 이제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은 디귿자로, 어떤 선생님은 그냥 일렬로 하자, 자유롭게 하자라고 바뀌었고 2016년 그 당시는 이미 학사 일정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소풍을 다시 넣기 좀 어려운데 2017년부터는 넣어보겠다라고 선생님들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 화장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생들의 요구를 몇 가지를 종합해보면 뭐냐면 학교에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이 그 당시엔 너무 없었거든요. 지금은 많아요, 우리 학교에. 그죠? 이루리도 있고, 뭐, 여기, 뭐라 그러죠? 르네산정도 그 이후에 다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런 요구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고 바로 만든 건 4층 1학년 교무실 옆에 빈 공간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약간 쉼터 형태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있죠. 그 다음에 문화교실, 예전에는 여기 르네산정을 문화교실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좀 약간 곰팡이 냄새 나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 공간을 휴게 공간, 학생 휴게 공간으로 만들자 라고 해서 이름도 그때 새롭게 리모델링 하면서 르네산정으로 바꾼 거예요. 휴게 공간에는 보드게임하고 만화책을 비치하고 꿈기주간이라고 예전에 있었거든요. 무슨 기간이냐면 기말고사가 끝난 기간이에요. 그 기간을 꿈기주간이라고 했는데 그 기간에 한해서 학생회가 먹거리를 팔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간식 못 먹었거든요. 학교 안에서. 학생들한테 아까 CEO 허용해달라고 하는 거 있었죠. 밖에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안전상 위험 때문에 나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렵고 그 대신 꿈기 주간에 학생회가 먹거리를 팔아라 허용해 준 겁니다. 이렇게 그 대신 뭐 쓰레기 발생하거나 정리전동이 불량하면 휴게 공간 폐쇄하는 걸로. 선생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알죠? 안전, 질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쓰레기 많아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뭐 문제 없다면 많이 허용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생회 하시면서 많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면 그것만 잘 지키면 의외로 많이 허용해 줘요.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거울 설치, 그 다음에 교복을 자율화 해달라고 했는데 자율화까지는 못 갔고 반대하시는 주로 학부모님들이 많이 반대하세요. 이 교복 자율화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자율화됐지만 그때 그런데 체육복 등하교가 허용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저걸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당시에 10년 전에 그랬다. 그 다음에 축제가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죠. 선생님들은 반대하고. 근데 축제가 실제로 그 해 8시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정리하니까 9시 정도에 끝나는 축제로. 그 대신 모든 준비를 학생회에서 다 했습니다. 축제 준비를. 선생님들은 이제 조언만 해주고 학생회가 주체가 돼서 축제를 했고 지금도 우리 학교는 학생회가 많이 주관을 해요. 축제를. 그래서 학생회 임원들은 축제를 즐길 수가 없어요. 일해야 됩니다. 그때. 그래서 올해도 아마 축제가 진행이 되면 학생 임원들은 좀 바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밤에까지 축제한다는 건.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동안 이걸 해보고 나서 연말에 평가를 하잖아요. 학생들 평가도 들어보고 선생님들 평가도 들어봤었는데 선생님들의 평가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축제를 8시까지 하고 막 이러느라고 좀 늦게 가신 경우도 있고 막 어려움도 있었겠잖아요. 그죠? 선생님들도 여러분 의견을 들어주는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뭘 되게 좋아하셨냐면 학생들이 전에 비해서 규칙을 되게 잘 지켰어요. 왜 그랬는지 알겠죠? 자기들이 요구한 걸 선생님들이 수용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하는 게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야,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도 너희들의 의견을 들어줬으니까 너희도 우리 의견을 들어주고 협의해서 나온 결과니까 좀 들어주라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예전하고 많이 달랐어요. 되게 우호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규칙을 되게 잘 지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바뀌지 않잖아요. 규칙을 어기는 학생들이 예전에는 지적을 하면 아까 뭐라 그랬지? 왜요? 한다든지 뻐긴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심지어 이런 친구들이 적어도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할게요. 정도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들은 되게 편안해진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만족도가 높았다.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았을까 낮았을까? 높아요. 선생님들보다 생각보다 높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처음에 요구가 너무 강했어요. 이만큼 요구해놓고 실제 들어진 건 요만큼이니까 약간의 실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일단은 학생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죠? 일반 학교에서 뭐 축제 8시까지 합시다 이런 게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특히 축제가 밤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대단히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선생님들에 대한 약간의 그 신뢰감이 좀 생긴 거예요. 선생님들이 우리 말을 들어주는구나.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학교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관계가 많이 좋아지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협약을 계속 하고 1년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적어도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가 많이 나쁘진 않은 관계로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1학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겠죠. 그리고 24년에도 우리는 작년에도 학생교사 협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협약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바뀌기 전까지는. 그럼 24년에 협약이 어떤 건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은 교사의 약속, 학생의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은 뭘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어를 바꿔놨더라고요. 교사 약속에 보면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한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죠? 학생들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막 말을 험하게 하거나 이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 약속 시간 잘 지키겠다 하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속이 뭐예요? 시간 약속. 여러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죠? 특히 종례 빨리 해주는 거 중요하지. 이런 것들을 잘 지키겠다. 선생님들이 휴대전화 알람 울리지 않도록 하겠다. 시험 3주 이전에 모든 교과의 시험 범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런 보세요. 교사의 약속은 교사가 스스로 내놓은 게 아니에요. 뭔지 알겠죠? 학생들이 요구한 걸 교사가 수용한 걸 교사의 언어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요구한 거예요? 학생들이 요구한 거예요. 시험 3주 전에는 무조건 시험 범위 좀 알려주라 라고 한 거죠. 시험 2주 전에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준비하려면 기필고사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막 수행평가까지 겹치고 특히 학기 말에 수행평가 많이 겹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 그래서 수행평가를 좀 분산시켜주라, 뭐 이런 의미로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가 나면 잠시 멈추고 화가 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볼 때 선생님이 화를 내는데 저 선생님 화를 왜 내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도 당황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화내시기 전에 조금 참으시고 화난 이유를 좀 이렇게 말로 풀어주시면 좋겠다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의 변화를 기다리고 격려해주라. 우리가 뭐 사람이 순식간에 바뀌진 않지만 천천히 바뀔 수 있다는 걸 좀 믿어주시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격려해주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상호 약속과 규칙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학생들이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학생들의 약속은 이거는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요구한 거를 여러분이 수용한 걸 여기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업이죠, 그죠?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모든 활동에 협력하기. 수업과 무관한 활동하지 않기. 수업 시종 잘 지키기.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 먼저 돌아보고 생각을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친구와 갈등이건 선생님 간의 갈등이건 간에 이 갈등 상황에서 화를 급하게 내거나 뭐 때리거나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생각을 말로 표현해보자 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안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특히나 지금 1학년들 보면 그 이루리 공간에서 정말 안전하지 않게 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선생님들이 되게 불안해요. 그냥 거기서 사고 날까봐, 다칠까봐, 싸울까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1학년들은 특히나 이제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자,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언어 사용 잘하자라는 거고,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들 좀 도와주자, 역할을 좀 충실히 하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구한 게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업데이트된 교사학생 협약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또 새롭게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올해 교사학생 협약을 어떻게 할 건지를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조사를 실시할 건데, 의견조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있는 교사학생 협약에 대해서 그 내용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저건 없앴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조금만 수정하면 좋겠는지, 아예 없는 내용이지만 난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거예요. 그래서 동의는 현재 협약에 동의하는 거, 폐기는 이 협약안을 이제 폐기할 필요가 있다. 나는 저걸 도저히 못하겠다, 못 지키겠다거나, 아니면 이미 너무 잘 지켜져서 굳이 저걸 우리가 협약안에 넣어놓을 필요는 없겠다 싶으면 폐기해도 되겠죠. 수정은 협약안 내용 중에 일부를 바꾼다, 용어를 좀 바꾼다든지 이럴 때. 추가는 현재 협약에 없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의견조사서는 제가 이미 선생님들한테 메신저로 쏘아드렸어요. 설문조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봤는데 한 15분 정도가 설문에 응해주셨고, 수정 의견이 몇 가지 있으셨습니다. 자, 학생 의견조사는 내일 진행되는데, 내일 4교시에 이제 설문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휴대폰을 사용할 거예요. 구글 설문 형태로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4교시 휴대폰을 쓸 수 있도록 대의원들이 미리 쉬는 시간에
3교시 끝나면 휴대폰 켜놓고 대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이 올라왔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할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런 의견을 냈고 학생들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별로 동의하는 설문이 또 필요해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봐보세요. 한 학생이 뜬금없는 얘기를 거기다가 써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학생 대표가 선생님들하고 협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떤 학생이 교복을 입읍시다. 우리 학교는 교복을 다 입읍시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저기에다가. 또는 우리 학교는 휴대폰을 다 거둡시다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요구가 학생의 대표 의견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됩니다. 최소 과반 이상이 그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견은 아무거나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의견을 바로 대표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문을 할 거예요. 어떤 거 설문하는지 알겠죠? 수정 의견이나 아니면 추가 의견 나온 거를 동의하는지. 그래서 과반이 동의했을 때만 뭐가 된다고요? 전체 대표의 의견이 됩니다. 50% 이상 동의한 경우에만 정식 의제가 됩니다. 그러면 안내도 해드릴 거예요. 이런 의견이 올라왔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학생 의견인데 동의가 30%밖에 안 돼서 이거는 삭제. 그죠? 예, 이거는 안으로서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견이 올라왔는데 70%가 동의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건으로 올라간다. 근데 학생 대표들은 그 퍼센티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안은 99%가 동의해요. 어떤 안은 51%가 동의합니다. 그러면 학생 대표는 어디에 더 중점을 줘야 돼요? 99%를 동의한 안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설문조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 동의하는지 학생들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개인 의견이 정식 의견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절차를 꼭 거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 학생제 협의가 진행되는데 이 협의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협상이에요. 여러분이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요구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쪽 다 합의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처음에는 막 2달도 가기도 했는데 이제 의견이 많이 없으면 한 달 내에 끝날 것 같기도 해요. 최대한 한 달 내에 끝내보려고 합니다. 자, 교사 대표 3인, 학생 대표 3인인데 이번엔 3대 3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 자치 담당하는 교사로서 보통은 회장 단 3명이 가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1학년 의견이 반영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회장단은 3학년하고 2학년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1학년 대표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끝나고 뽑을게요. 그래서 1학년 대의원들이 반을 지금 대표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1학년 전체를 대표하는 학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이 대표로 들어가 주셔야 1학년의 의견을 또 반영해서 협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학생 대표는 회장, 이번에 3학년 부회장은 여기서 빠질게요. 왜냐면 회장이 3학년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우면 4명으로 해도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논의하시게요. 3학년 부회장이 꼭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4대 4로 협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1학년 대의원 대표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약안이 어떻게 확정되느냐? 협약안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이 협상 과정에서 줄 건 주고 받 건 받으면서 정리가 됐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죠. 다시 뭘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바꿨는데 괜찮니? 선생님들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두 쪽에서 다 50%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50% 이상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학생들도 50% 이상 동의해야만 이게 교사-학생 협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협약식을 진행하고 새로운 교사-학생 협약이 교실에 붙여질 거예요. 그거를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협상이 깨졌거나 아니면 협상을 해서 협상안이 확정이 됐는데 한쪽이라도 부동의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거나 아니면 2024년에 협약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존 협약안이 유지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협상할 때.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다가 이게 깨지면 옛날로 돌아가니까 조금 양보할까? 이런 학생 대표들도 머리를 쓰셔야 돼요. 옛날로 돌아갈래? 아니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갈래? 뭐 이런 것들이 협상 과정에서 서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학년들 이해됐어요? 좀 어려운가요?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어려워요? 3학년이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네.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절차를 이렇게 거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개인 의견이 대표 의견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그 동의를 얻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안이, 왜냐하면 요구했던 안에 비해서 최종안은 어때요? 대부분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100을 요구했는데 100이 다 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협상에서. 그러면 100을 요구했다가 50밖에 안 됐을 때 그 50밖에 안 된 걸 동의하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래서 대의원들은 근데 요즘에는 좋아져서 다 구글로 설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글 설문지를 만들어서 또는 학생에서 만들어서 QR코드로 교실에 배포만 하면 그걸 설문만 해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여러분이 내일 4교시 해야 될 QR코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죠?